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9월 8일이네요. 9월 8일 날은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떤 기념이 있을까요? 좀 간단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뭐 상당히 오래전의 일인데, 베네치아 영화제죠. 그러니까 베니스 영화제. 거기서, 음, 이게 1932년에 이제 만들어진 국제 영화제인데, 우리나라가 2002년에 그 수상이라고 하나요? 그걸 했더라고요. 이창동 감독이죠, 아마. 네. 이창동 감독이 오아시스, 문소리 씨, 뭐, 하여튼 뭐, 그래서 이제, 여우신인상하고 감독상을 받았고, 그 이전에 이제 임권택 감독이 시바지로 강수현이 이제 베니스 영화제에서 이제 여우주연상을 받았네요. 뭐, 그 이후에도 몇몇 감독들이 또 배우가 수상을 한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물론 뭐 오래전의 일이죠. 바로 2002년의 일이니까 상당히 오래전 일인데, 뭐 이참에 베니스 영화제가 어떤 건지 그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이제 조인이 된 날입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2차 세계대전, 특히 이제 이쪽 일본과 미국하고의 싸움은 태평양 전쟁이라고 있죠. 일본 관점에서는 대동아 전쟁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지만은 이 태평양 전쟁에서 이제 일본이 이제 패배를 하죠. 원자탄 핵, 핵무기 두 방을 맞고서 이제 두 손을 바짝 들고서 이제 항복을 하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해방이 됩니다. 참 8.15를 우리가 해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풀 해자에다 놓을 방자죠. 풀어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이제 통제, 압제로부터 이제 풀어졌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독립이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제 어떤 국제정세, 그리고 원인과 결과를 따져갖고서 이렇게, 어, 기념일의 어떤 용어를 갖다 명명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이제 조인이 된 날인데, 물론, 어, 그, 이제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항복을 하고서 이제 미 군정 통치로 들어가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통해서 뭐 정 배상 문제라든가 뭐 그다음에 앞으로 일본을 어떻게 미국이 통제하고 국제사회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쫙 규정을 한 것이 바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에요. 그리고 관련된 나라하고 다 서명을 하죠.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 식민지 입장이었기 때문에 별도로 서명을 하지는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한일 협정, 박정희 대통령 때죠. 한일 협정을 통해 갖고서 이제 배상 문제, 보상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마무리 지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이제 체결이 되고 이게 이제 양국에서도 비준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한 절차가 모두 끝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미군정이 이제 종식이 되죠. 예. 그럼 그때 가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이 또 이제 세계 문해의 날이더라고요. 1965년에 이제 제정이 된 그 기념일인데, 자, 우리 문맹이라고 하죠. 글을 읽지 못하는 거. 그래서 그런 글을 읽고 또, 뭐 글씨 자체도 읽어야 되지만 또 문맥을 읽고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총체적인 것을 갖다 문해라고 봤을 때 오늘이 바로 1965년에 제정된 세계 문해의 날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이 사안에 대해서 기존에 다 말씀드린 그런 사항도 있고요. 하여튼 오늘은, 베니스 영화제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베네치아, 베니스 국제영화제부터 좀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2002년 9월 8일 날 오늘 이창동 감독이 영화 오아시스로 제59회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과 신인 배우상을 이제 수상을 한 경력이 우리 영화계에 있습니다. 음, 아까 문소리 씨라고 그랬죠? 예, 뭐 그 기억이 납니다. 상을 받았다고 해서 이름이 문소리 독특해갖고서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이 베니스 영화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탈리아 베네치아 리도 섬에서 매년 열리는 국제영화제가 바로 이 베니스 영화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영화제라고 하네요. 또 칸 영화제가 있죠. 베를린 국제영화제와 함께 세계 3대 영화제가 되겠습니다. 1932년에 처음 시작이 됐고요. 매년 8월 말에서 9월 초에 이제 개최를 합니다. 근데 2002년에는 9월 8일이었던 거죠. 그때 이제 우리나라 감독과 여배우가 수상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물론 각 나라에서 예선을 하겠죠. 예선을 통과한 각 나라 영화들이 상영이 되면, 그다음에 영화배우, 영화감독, 제작자 관련 기자들이 이제 참석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이탈리아 해갖고서 모스트라 인터나지오날레 다르트 시네마토그라피카
이태리 말을 배우지 못해갖고서 읽기가 좀 어렵네요. 네. 뭐 국제 그 영화제다라는 그런 뜻이죠. 역사를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932년 가장 오래된 국제 미술전인 베네치아 비엔날레인데 제18회 때, 그러니까 18회 비엔날레 때 영화제로 시작을 했다라고 해서 그 시초가 바로 1932년이 되겠습니다. 현재 최고의 국제영화제로 손꼽히며 최초의 최우수상은 관객의 투표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관객들이 투표를 하네요. 네. 그럼 다 보고서 이제 이렇게 후보자를 올려갖고서 투표를 한다는 얘기겠죠. 1934년부터 1942년까지는 최고상이 무솔리니 상이었다고 하네요. 근데 저 때가 이제 2차 세계대전 그 무렵이니까 어, 뭐 무솔리니가 이제 이탈리아 파시스트 이제 독재자로 이렇게 부상이 돼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베니스 영화제 최고상을 무솔리니상이라고 명명을 했던 모양입니다. 뭐 독재자들은 이제 저런 걸 좋아하죠. 자기 이름을 넣어갖고서. 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1940년에서 1942년 사이는 참여 작품이 격감을 했다. 뭐 아무래도 전쟁통에 이제 뭐 영화 제작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참여 작품이 격감한 것은 뭐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그다음에 전후에도 침체하고 있던 이 영화제는 그러나 1950년대 들어서 점차 활성화되기 시작해서 명성을 이제 되찾는 거죠. 1979년에서 1982년에 카를로 라치니가 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현재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연결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다시 각광을 받게 되었다. 옛날의 명성을 되찾는 거죠. 오랫동안 시장 부문이 없이 상업보다 예술 축제로 이어져 왔지만 2002년 시장이 설립되는 등 상업 영화의 비중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영화도 당연히 그 마케팅이 필요한 거니까 그 시장이 있어야 영화도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뭔가 좀 활성화되면서 상업 영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역대 집행위원장이 뭐 16명이 있는데 현재 16대 회장이다라고 제가 이렇게만 소개하겠습니다. 16명을 다 열거하려니까 이름도 읽기도 힘들고 16명이 지금 16명째 회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상의 종류를 한번 볼까요? 공식 부문에서 이제 경쟁을 하는 거죠, 서로. 어떠한 작품이 이제 훌륭하냐, 이제 이걸 이제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황금 사자상. 제가 오타를 냈습니다. 황금 사자상인 사장상이라고 했네요. 이게 최고상이죠. 최고상인 작품상 수상자의 황금사자 트로피가 수여가 된다고. 아, 저런 걸 탁 받았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정말? 그 다음에 이제 은사자상, 감독에게 주어지며 감독상 수상자는 은빛 사자 트로피가 수여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사위원 대상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볼피컵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코파 볼피, 볼피컵. 예, 영어로는 볼피컵이고, 이태리어로는 코파 볼피인가 봅니다. 이것은 이제 남자 배우와 여자 배우를 이렇게 분리해서 수여를 하고, 그 다음에 주연, 조연을 구분하지 않고 영화의 모든 출연진이 수상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조연으로 나왔다라고 해서 뭐 꼭 배제되고 그런 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뭐 그러나 조연으로 나와야지 많이 얼굴이 비치고 그래서 그 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 조연으로 빛나는 또 그 배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배우들 많이 있죠. 예. 뭐 아주 뭐 신성이라든가 이런 그 미남 배우는 주인공으로 나오지만 그 조연 뭐 트위스트 킹 같은 경우에 그래서 트위스트 킹도 뭐 경우에 따라서 주연을 뭐 이제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자, 볼피는 이 영화의 창립자인 이탈리아의 주세페 볼피 디 미수라타 어렵습니다. 그 사람을 창립자를 기려서 그 성을 딴 거라 볼피라는 게 그렇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심사위원 특별상이 있습니다. 하나 또는 두 작품에 이제 수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골든 오젤라상이라는 게 또 있답니다. 이건 극작가에게 주는 각본상과 기술공헌상 두 종류가 있다고 하네요. 자, 그다음에 마르첼로 마스트로 야니상이 있네요. 참, 그냥 이 단어가 어렵습니다. 신인 배우상에게 주어지는 신인상이라고 하네요. 그다음에 상 이름은 이탈리아의 명배우 마르첼 마스트로 야니의 이름을 따서 붙였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오리종티상이 또 있다고 합니다. 이상한 상 이름인데 장편 작품상, 그다음에 심사위원 특별상. 심사위원 특별상은 장편 작품에 수여를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단편 작품상이 있고 중편 작품상이 있다고 하네요. 뭐 그렇죠. 상영 시간이 길다라고 해서 뭐 꼭 수상을 하는 건 아니고 뭐 단편도 수상할 수 있는 거죠. 작품성이 뛰어나면은. 그다음에 독립단체상이 또 있다라고 합니다. 퀴어 라이온상. 퀴어 하면 뭐 이상한. 요즘은 그 이제 동성애를 지칭하는 용어인데, 예, 저게 그런 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조사를 못했네요. 그다음 베니스 데이즈라는 상이 있고요. 그다음 영시네마상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어떻게 수상을 했을까요? 볼까요?
1987년 임권택 감독이 시바지로 강수현이 베니스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수상을 했네요. 그다음에 이제 2002년에 이창동 감독의 오아시스로 문소리가 여우신인상과 감독상을 수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2004년에는 김기덕 감독의 빈집이 은사자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에는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로 황금사자상을 수상을 했네요. 그다음에 2012년에는 전규환 감독이 무게로 퀴어 사자상을 수상했다라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베를린 국제영화제에 대한 그 소개 영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동영상을 재생할 수가 없고 이 소유자가 다른 웹사이트에서 재생할 수 없도록 설정이 돼 있는데 유튜브에서는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주소를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가서 유튜브 이것도 누르면 유튜브로 전환이 돼갖고 이제 재생이 되는데 일단은 음, 이게 이제 제 그 개인 카페이기 때문에 여기선 재생이 안 된다는 그런 뜻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칸 영화제가 있죠. 칸 영화제를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662번으로 2023년 5월 28일 날 이제 제가 칸 국제영화제를 갖다가 소개를 해드렸네요. 이 영상도 그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게 이제 베를린 영화제죠. 베를린 영화제는 그 베를린 영화제가 개최되는 그 무렵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이제 조인이 된 날이라고 그랬죠. 이게 어, 음, 2024년쯤 제가 연합군 일본 점령 종료일 해갖고서 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도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참조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1951년 9월 8일 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이제 서명이 이제 된 거예요. 오늘 51년 오늘 서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각 나라 이해관계가 다 걸려 있으니까 그리고 그 각 나라에서도 사인을 하고 또뭐 비준을 받아야 되니까 뭐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겁니다. 이게 아마 제 기억으로 한 60개국이 관련된 그런 전쟁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하고 중국은 빠졌나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는 빠진 게 확실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시간이 좀 이제 소요가 됐는데 바로 한 6개월 정도 뒤네요. 1952년 4월 28일 날 이제 바로 이 영상이 그거죠. 이 영상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대해 설명을 쭉 이제 드린 거죠. 연합군의 일본 점령 종료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약이 발효되면서 미군도 이제 일본에서 철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일본 제국이 이제 사라지고 물론 일본 제국은 그 이전에 이제 사라진 거죠. 그 항복과 동시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일본이 이제 그 일본 열도에 이제 탄생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또 세계 문해의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문해, 문해. 이게 그 이제 글자를 그 해독하는 것도 있지만은 뭐 글자만 해독해갖고서는 이 써 있는 글을 완전히 이해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좀 더 폭넓게 봤을 때 이제 문해의 날이 이제 필요하다 싶으니까 이런 그 기념일이 만들어져서 그 사람들이 그냥 글도 이제 터득을 해야 되지만은 그야말로 그 글로 돼 있는 내용을 이해를 하고 정말 그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불편하지 않게끔 그렇게 이제 그런 그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하는 이제 그런 어떤 활동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기념하고 장려하는 그런 이제 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백로가 금년에는 어제죠. 9월 7일이 되겠습니다. 백로가. 이렇게 그 9월 8일을 맞이해서 몇 가지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베니스 영화제,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서명일, 그다음에 이제 세계 문해의 날 이렇게 몇 가지 기념일에 대해서 사건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에서 바라다본 오늘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